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 공기가 맛볼 수 있을 만큼 짙고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는 곳에 국경도, 깃발도, 대부분의 지도에는 이름도 없는 왕국이 존재한다. 이곳으로 향하는 길은 없다. 어떤 신호도 닿지 않는다. 시간은 시계로 움직이지 않고 비와 연기, 그리고 굶주림으로 움직인다. 이곳은 야노마미족의 세계이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돈 없이, 도시 없이, 그리고 발밑에 땅을 소유한다는 생각 없이 살아왔다. 그들은 사냥하고, 채집하며, 숲이 허락하는 것을 먹고, 죽으면 숲 자체로 돌아간다. 그러나 오늘날 무언가 변했다. 정글의 침묵은 기계 소리, 금을 쫓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어떤 강보다도 빠르게 퍼지는 질병에 의해 깨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고립된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 세계가 결코 발견되기를 원치 않았던 곳을 마침내 찾아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마존 심장부의 일상. 이곳의 아침은 햇살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함께 온다. 꺼져가는 불씨의 희미한 타닥거림, 숲의 느린 숨결, 초록 겹겹이 숨어있는 새들의 먼 울음소리. 샤보노 안에서 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루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글이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능숙한 손으로 불을 지피기 위해 몸을 숙이면 연기가 나른하게 피어오르고, 남자들은 근처에 조용히 앉아 수년간의 사냥으로 매끄럽게 다룬 활과 화살을 손가락으로 만진다. 아이들은 반쯤 잠든 채 깨어나고, 그들의 피부는 재와 붉은 안료로 얼룩져 있으며 우리가 아는 어떤 유년기의 개념보다 이미 숲에 더 속해 있다. 아침 식사 시간도, 정해진 식사도 없다. 음식은 어제 남은 것이거나 오늘 숲이 허락하는 무엇이든이다. 구운 플랜테인, 강에서 잡은 물고기 한 조각, 때로는 물뿐이다. 굶주림은 이곳에서 비상사태가 아니라 익숙한 존재이며 균형에 대한 조용한 상기이다. 비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면 좌절없이 일이 멈춘다. 계획은 즉시 사라진다. 아무도 숲과 논쟁하지 않는다. 시간은 세워지거나 저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흐른다. 빗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생존의 느린 리듬 속에서 측정된다. 외부 세계에는 이것이 박탈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고요한 확신이 있다. 삶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라지는 것이다. 샤보노, 사생활 없는 삶. 야노마미족 삶의 중심에는 샤보노가 서 있다. 나무, 덩굴, 야자잎으로 만들어진 크고 둥근 피난처로 사방이 숲과 그 안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벽도, 문도, 분리된 방도 없다. 각 가족은 넓은 고리를 따라 해먹을 걸고 다음 가족과 불과 몇 걸음 떨어져 같은 공기, 같은 소리, 같은 일상의 고난을 공유한다. 외부 세계가 이해하는 사생활은 이곳에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데 넣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논쟁, 모든 웃음, 모든 질병, 모든 출산은 공동체의 시야에서 완전히 펼쳐진다. 불은 거의 끊임없이 타오르며 짙은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어 사람들을 곤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눈과 폐를 서서히 오염시킨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보며 자라며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사는 법을 배운다. 누군가 아프면 모두가 안다. 음식이 부족하면 긴장이 공간 전체에 조용히 퍼진다. 밤에는 목소리가 지붕 아래에서 울려 퍼지며 그림자가 얼굴 위로 깜빡이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와 경고를 공유한다. 이러한 친밀함은 강력한 소속감을 형성하지만 감정이나 갈등으로부터 숨을 공간도 남기지 않는다. 외부인에게는 그러한 노출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샤보노 안에서는 외로움이 드물다. 당신은 항상 보여지고 항상 둘러싸여 있으며 항상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다. 소유가 아닌 생존을 위한 삶.
야노마미족 사이에서 삶은 축적, 개선 또는 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현대 세계가 이해하는 방식에 부, 후라는 단어는 없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숲에서 자신이 운반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남자의 도구는 단순하고 적다. 활, 화살, 칼날 모두 손으로 만들고 교체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수리한다. 여자들은 숲 섬유로 짠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데 미래를 위해 물건을 저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음식은 빠르게, 종종 즉시 공유된다. 자연이 내일까지 무엇이 살아남을지 결정하는 덥고 습한 세상에서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의 지위는 소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 경험,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 좋은 사냥꾼은 더 많이 소유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강한 여자는 아름다움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신뢰성 때문에 존경받는다. 무언가 부서지면 고쳐진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숲으로 돌아간다. 감상적인 이유로 보관되는 것은 없으며 목적 없이 버려지는 것도 거의 없다. 외부인에게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연약하고 심지어 위험해 보일 것이다. 안전망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저장된 풍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함은 이상한 회복력을 만들어낸다. 방어할 재산이나 잃을 부가 없으면 두려움은 다른 형태를 띈다. 삶은 전적으로 현재 순간, 협력, 그리고 생존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집단적인 성취라는 조용한 이해에 집중된다. 여인들, 조용한 힘. 야노마미족 여성들은 외부인들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숲의 무게를 짊어진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의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무거운 숲의 덮개 아래에서 몸을 굽히고 들어 올리고 먼 거리를 걷는다. 그들은 정글에서 부드럽게 개간한 밭을 가꾸며 일상 생존의 조용한 근간을 이루는 마니옥, 플랜테인, 과일을 채집한다. 숲에서 돌아올 때 크고 짠 바구니가 이마와 등에 눌리는데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무게를 짊어지고도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출산은 병원이나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성들은 곤충과 비소리에 둘러싸여 다른 여성들의 도움을 받으며 출산하고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터로 돌아간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거울이나 패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 의해 형성된다. 햇볕, 흉터, 재로 얼룩진 피부는 장식보다는 노동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성들은 또한 일상의 관리자이며 불을 지피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사냥이 실패하더라도 공동체가 계속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힘은 조용하고 거의 찬양받지 못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들이 없다면 야노마미족 삶의 리듬은 무너질 것이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들의 삶이 가혹하고 불평등해 보일 수 있다. 생존 식량. 숲이 허락하는 것을 먹다. 야노마미족 사이에서 음식은 즐거움, 보여주기 또는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락에 관한 것이다. 모든 식사는 그날 숲이 기꺼이 내어주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 이상은 없다. 메뉴도, 저장된 비축량도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남자들은 사냥에서 원숭이, 새 또는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다. 여자들은 작은 밭과 마음으로 기억하는 숲길에서 채집한 플랜테인, 마니옥, 야생 과일, 뿌리를 가져온다. 어두운 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소금, 기름, 양념 없이 단순히 불에 구워 주식이 될 수 있다. 고기가 부족할 때는 접시에 곤충, 애벌레, 유충, 딱정벌레이 나타나는데 단백질이 풍부하고 망설임 없이 채집된다. 요리는 최소한이며 거의 본능적이다. 음식은 빠르게, 종종 즉시 공유된다.
부패가 굶주림보다 빠른 더위와 습기 속에서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과식도, 과잉도 없다. 아이들은 일찍이 배부름이 일시적이며 굶주림이 적이 아니라 균형의 상기라. 는 것을 배운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 이론 때문이 아니라 탐욕이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외부인에게는 이러한 식단이 극단적이고 심지어 충격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란 몸은 날씬하고 강하며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곳에서 음식은 오락이나 위안이 아니다. 교실 없는 유년기. 야노마미 아이들은 교실, 교과서 또는 필기 수업 없이 자라지만 결코 교육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걸을 수 있는 순간부터 관찰과 모방을 통해 학습이 시작된다. 그들은 어른들을 따라 숲을 다니며 바구니를 짜는 법, 덫을 놓는 법, 소리만큼이나 조용함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법을 지켜본다. 놀이와 훈련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 아이의 놀이는 작은 막대기를 창처럼 던지며 연습이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조준 연습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실수는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숲 자체가 스승이 된다. 잘못된 발걸음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놓친 징후는 굶주림으로 이어지며 성공은 칭찬보다는 조용한 승인을 가져온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칼을 받는데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도구로 쓰이다. 그들은 어떤 곤충이 쏘는지, 어떤 식물이 치유하는지, 어떤 길은 혼자 가서는 안 되는지를 배운다. 먼 미래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어린 시절은 보존되어야 할 보호받는 단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점진적 준비 과정이다. 그러나 이 삶이 온정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 사촌, 형제자매들에게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으며 항상 샤브노의 집단적 움직임의 일부이다. 그들은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활동 속에서 깨어나며 고립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외부인에게는 이러한 어린 시절이 혹독하고 무질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감 있고 민첩하며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성장한다. 숲이 법이 될 때. 야노마미 세계에서 숲은 풍경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이다. 모든 결정, 모든 움직임, 모든 생존 행위는 정글이 규칙을 정하고 인간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이해에 의해 형성된다. 길은 영구적으로 새겨지지 않는데 숲이 다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밭은 심어졌다가 흙이 지쳤다고 느껴지면 버려져 자연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한다. 동물은 신중하게 사냥되며 결코 과도하게 사냥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잡는 것은 불균형과 처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폭풍, 홍수, 갑작스러운 침묵은 사고가 아니라 메시지이다. 나무가 예기치 않게 쓰러지거나 동물이 익숙한 지역에서 사라지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경고로 해석된다. 성문법도 공식적인 법원도 없지만 조화를 깨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은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질병, 나쁜 사냥 또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강제 없이 규율을 만든다. 숲 자체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을 때 아무도 규칙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외부인에게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원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현대사회가 종종 부족한 깊은 환경인식이 담겨 있다. 야노마미는 지속 가능성이나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살아간다. 숲은 음식, 약, 피난처, 그리고 의미를 제공하지만 존중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그렇다. 일단 그 존중이 깨지면 숲은 협상하지 않는다. 금이 왕국에 들어섰을 때 첫 징후는 폭력이 아니라 소리였다. 바람, 곤충, 발자국 소리만 알던 숲을 가로지르는 낮고 기계적인 으르렁거림,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느린 감염처럼 강을 따라 움직이며 기계, 연료, 그리고 금의 약속을 가져왔다. 야노마미에게 금은 결코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먹거나 입거나 생존에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숲을 파괴할 가치가 있었다. 강둑은 찢겨지고 나무는 더미로 쓰러졌으며 한때 맑았던 물은 탁하고 오염되었다. 수은은 아이들이 목욕하고 물고기를 잡던 가을로 스며들었고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이었다. 기계와 함께 술, 무기, 돈이 들어왔는데 규칙이나 이해 없이 도착한 물건들이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침묵이나 접근의 대가로 음식이나 도구를 제공받았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분열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저항했고 위협이나 강압에 직면했다. 삶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했다. 사냥길은 채굴 캠프와 교차했다. 신성한 공간은 사과 없이 침해되었다. 한때 공동의 보호자였던 숲은 전장이 되었다. 외부인에게 이것은 진보, 기회, 땅에서 끌어낸 부였다. 야노마미에게는 완전히 형성된 저주가 도착한 것처럼 느껴졌다. 금은 편안함이나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것은 소음, 질병,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미래를 가져왔다. 이름 없이 도착한 질병들. 외부인들이 가져온 가장 위험한 것은 무기나 기계가 아니라 숨결이었다. 보이지 않고 소리 없으며 협상할 수 없는 것. 기침, 열, 바이러스는 강 위의 배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방어 수단이 없는 공동체로 쉽게 스며들었다. 현대 세계에서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질병들이 여기서는 치명적이 되었다. 단순한 독감도 며칠 만에 샤보노 전체로 퍼질 수 있었다. 말라리아는 채굴로 인해 오염된 물에서 번성하는 모기에 의해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수세대에 걸쳐 숲 생활을 견뎌온 몸들은 갑자기 이전에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적들을 만났다. 샤먼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치유하려 애썼고 밤새도록 주문을 외우고 연기와 꿈에서 징후를 읽었지만 일부 질병은 듣지 않았다. 아이들이 먼저 약해졌다. 이어서 노인들이 쓰러졌다. 온 가족이 조용히 폭력 없이 헤드라인 없이 사라졌다. 외부 세계의 약은 늦게 불규칙하게 또는 전혀 도착하지 않았다. 심지어 도착했을 때도 두려움과 불신이 그 확산을 늦췄다. 각질. 병은 신체적 손상 이상의 것을 남겼다. 그것은 신뢰를 깨뜨렸다. 항상 숲을 믿었던 사람들은 숲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샤보노는 더 조용해졌다.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한때 공유된 확실성이었던 생존은 취약해졌다. 외부인에게 이것은 통계, 발병, 인도주의적 우려였다. 야노마미에게는 갑작스러운 부재, 텅 빈 해먹,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이었다. 아마존 캐노피 뒤로 해가 지면서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고 숲은 조용해진다. 야노마미는 사라지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발견되었다. 금, 질병, 소음은 보호보다 빠르게 도착하여 변화정화를 요구한 적 없는 세상을 재편했다. 그들은 과거에 갇힌 것이 아니라 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리듬으로 살고 있었을 뿐이다. 숲이 사라진다면 이 왕국은 움직이거나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한때 공유했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 장소를 알게 되면 그것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지우고 있는가?